코딩 테스트 합격자 대기 C++ 10장 집합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 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호 베타적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합은 무조건 상호 베타적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 베타적 집합이 뭔지 설명드리고, 네, 상호 베타적 집합의 연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추가로 그냥 일시문제 하나 정도? 네, 일시문제 하나 정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베타적 집합이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호 베타적 집합은 교집합이 없는 집합 관계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참고로 밑에서 그냥 쉽게 예시를 나타내는데 집합은 꼭 두 개가 아니라 인계일 수도 있습니다. 확장 개념이에요. 집합 A랑 B가 있어요. 집합 A의 원소는 1, 2, 3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4, 5, 6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 이 두 집합 사이에 겹치는 원소가 없죠. 겹치는 원소가 없으면은 얘는 집합 A와 집합 B의 관계는 상호 베타적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집합 A는 1, 2, 3이고요. 집합 B는 2, 4, 6입니다. 집합 A의 원소 2와 집합 B의 원소 2가 중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베타적 집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 상호 베타적 집합은 집합들 간 교집합이 없는 집합 관계를 말하고 우리는 이 책에서는 그 집합이라는 거는 상호 베타적 집합을 말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상호 집합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현하기 전에 이 글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한 그 상호 베타적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고민해 봐야 되는가 이걸 쭉 써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구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를 떠올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정 집합의 원소들이 하나의 집합의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집합 A가 1, 2, 3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의 원소들이 각각의 원소 1, 2, 3은 집합 A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각 원소들이 어떤 집합에 속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집합 간의 다른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합 A는 1, 2, 3, B는 4, 5, 6이 있는데 이 각각의 구성된 집합이 다른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를 딱 던져요. 어? 원소 5? 그러면 얘는 집합 B에 속하는구나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집합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 집합 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1, 2, 3, 4, 5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합을 구현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고려를 하고 구현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말이 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메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각 집합의 대표 원소를 만들면 됩니다. 네. 대표 원소는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도 부를 거예요.
이렇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집합 A는 A와 B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거를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시면은 집합 A의 원소는 1, 2, 3, 8이 있죠. 여기서 대표 원소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 원소를 이 집합 A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1로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노드, 현재 노드가 1, 2, 3, 8일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표기하냐? 보세요. 자신의 부모 노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 노드가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면 돼요. 봐요. 루트 노드 1 같은 경우에 부모 노드가 없죠. 그래서 부모 노드도 1이 되는 거고 노드 2의 부모 노드는 1이죠. 노드 3의 부모 노드는 1이고요. 노드 8의 부모 노드는 3입니다. 그쵸? 근데 뭐가 중요하냐? 노드 8의 부모 노드는 3이다. 비엘로 가서 노드 8의 부모 노드는 3이다. 그리고 3의 부모 노드는 1이다. 노드 8의 부모 노드는 3이고 3을 따라가다 보니 3의 부모 노드는 1이다. 그리고 1을 따라가다 보니 1의 부모 노드는 1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현재 노드와 부모 노드가 똑같은 곳을 찾게 된다. 그리고 현재 노드와 부모 노드가 같으면은 그게 특정 집합의 대표 원소, 루트 노드다. 이렇게 배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열로 표현하다 보니까 중간에 인덱스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집합 A, 집합 B 모두 노드 7이었죠. 없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집합 B 보면은 노드 5의 부모 노드도 4, 노드 6의 부모 노드 4, 노드 4의 부모 노드는 4. 현재 노드랑 부모 노드랑 똑같으니까 얘가 대표 함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알았고요. 집합의 연산을 알아둘 건데 보통 유니온 앤 파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유니온 연산이랑 파인드 연산을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파인드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인드 연산은 루트 노드를 확인하는 연산이에요. 특정 노드의 루트 노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저 파인드 7을 하면은 우리는 1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노드 7의 대표 원소는 1이기 때문이에요. 네.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파인드 7을 하면은 노드의 값하고 부모 노드랑 비교해요.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은 이 부모 노드 있잖아요. 부모 노드의 파인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파인드 6은 같지 않죠. 그럼 파인드 2를 해요. 같지 않죠. 그러면은 파인드 2를 해요. 같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같을 때까지 계속 파인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인드 1은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같아요. 그러면은 이 find 1의 리턴 값을
여기에 이 노드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잘 안 보이네.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find 1에 return, find 1에서 find 2로 주문 노드 값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find 2를 호출한 게 find 6이잖아요. find 2에 이거 1을 여기다 넣고, 아니,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얘를 find 7을 호출한 find 6의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노드가 1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긴 어렵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얘는 부모 노드의 값을 직접 바꿨어요. 두 번째 방법은 부모 노드랑 자식 노드랑 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를 그냥 바로 리턴 시키는 겁니다. 이 아까 이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얘를 찾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리턴 시키는 겁니다. 아까는 뭐 반환하면서 얘도 1로 바꾸고 얘도 1로 바꿨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근데 그냥 얘를 반환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거쳐간 이 노드의 값들에 대해서 모두 부모 노드로 값을 바꿔주면서 돼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반환해버려요. 뭔가 두 번째가 더 코드가 짧을 것 같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N개예요. 한 1000만 개 돼요. 그럼 이 높이가 1000만이겠죠. 그러면은 find n을 하면은 n번만큼 이렇게 순회를 매번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어쨌든 이거를 다 타고 가야 되잖아요. 타고 가서 얘를 반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할 때마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오버 연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를 매번 이런 식으로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노드 2의 대표 원수도 1이고 같은 집합이잖아요 이게. 노드 3의 대표 원수도 1이고 노드 4의 대표 원수도 1이고 노드 5의 대표 원수도 1이죠. 결국에는 얘는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는 이걸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거죠. 심플하게. 그러면은 이게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경로의 깊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압축 알고리즘을 한번 활용해 보자. 예.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 경로 압축이 안 되겠죠? 그냥 여기서 반환하면 끝나니까 뭐 연산이 없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경로 압축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로 압축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 경로 압축은 두 개입니다. 파인드 연산을 할 때 노드가 루트 노드일 경우에는 루트 노드를 반환하고 루트 노드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 노드를
find 해당 노드의 부모 노드를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find 5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얘는 find 4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find 4는 find 3을 호출할 겁니다. find 2는 find 1을 호출할 거예요. find 1은 루트 노드죠. 루트 노드이므로 어떤 그 배열을 반환해요. 자신의 부모 노드를 반환해요. 얘가 자신의 부모 노드를 반환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 노드를 반환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함수는 끝났어요. 반환하니까 함수가 끝나죠. 그러면은 이제 제어권은 find 2로 오죠. find 2는 find 2,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 노드는 disjoint 1, 대표 원소로 설정하고 얘를 반환해요. 그럼 얘도 끝나죠. 그럼 disjoint 2까지 대표 원소 값으로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find 3으로 제어권이 넘어가요. disjoint 3은 disjoint 2. disjoint 3 역시 대표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 썼네. 여기 disjoint 3이 반환되고 여기는 disjoint 4가 반환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부모 노드를 찾기 위해 거쳐갔던 이 노드들은 모두 자신의 부모 노드가 대표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디스조인트 5를 반환하면 되겠죠. 디스조인트 잠시만요. 디스조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아까 설명을 생각해 보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루트 노드를 확인하고 그냥 다시 이제 반환하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빨간 테두리로.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 원소를 찾기 위해 거쳐갔던 이 노드들의 대표 원소 디스조인트가 모두 1이 된다. 이게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찾던 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결국에는 우린 경로 압축을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로 압축을 하면은 어, 트리의 깊이가 아니 그 집합 그쵸 트리의 깊이도 맞아요. 깊이가 깊어지는 거를 어느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아까 말했던 대로 경로 압축을 안 쓰면은 파인드 연산의 최악의 경우에는 비고 n까지 가는데 얘는 경로 압축을 쓰면 거의 비고 상수까지 가요. 네, 그럼 이렇게 돼요. 디스 조인트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설명했던 그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노드를 인덱스로 하고 부모 노드를 값으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트리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거는.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훨씬 뭔가 맞겠죠? 어디서 파인드를 하더라도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인데, 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find 7을 했어요. 그러면 find 7을 할 때 거쳐가는 건 1, 2, 3이죠.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트리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그 경로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트리의 뎁스를 1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이 거쳐갔던 노드들의 뎁스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안 거쳐갔으니까 뎁스가 1이 안 된다고요. 파인드 7을 할 때는 노드 4, 노드 2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유니온을 해봅시다. 유니온은 파인드는 찾는 거였고, 그러니까 파인드는 대표 원소를 찾는 거였고, 유니온은 두 개의 상호 배타적 집합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유니온에서 두 개의 상호 배타적 집합을 합치는 과정에서 find를 활용합니다. 두 개의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합친다. find 연산을 통해 각 집합의 대표 원소를 구하고 루트 노드를 하나로 통일한다.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 값이 작은 루트 노드 쪽으로 합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find를 해서 찾으니까 집합 A의 루트 노드가 1이고 집합 B의 루트 노드가 4예요. 1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집합 B가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 이거는 그 아까 뭐 디스조인트 이제 이해되겠죠. 디스조인트 4의 값을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집합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유니온 방법이 이거고요. 유니온의 세부 과정은 예를 들어서 유니온 6, 8을 수행해요. 그러면은 find 6, find 8을 해요. 각각의 루트 노드를 통해서 각각의 루트 노드를 찾아요. 근데 find 8은 1이죠. find 6은 4예요. 1이 4보다 작죠. 그래서 집합 B가 집합 A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설명한 거는 네, 이 두 집합의 대표 원소를 find 8로 통일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8의 대표 원소가 더 적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설명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유니온을 할 때 find를 한다고 했죠. 그쵸? 이 두 집합의 대표 원소를 찾을 때 find를 하잖아요. find 6, find를 하죠. find 8을 하죠. 만약에 find에 경로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했으면은 유니온 연산을 할 때도 경로 압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유니온 6, 8이니까 find 8을 할 거고 find 8을 할 때 경로 압축이 되겠죠.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8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경로 압축이 돼서 8은 1에 매달리고 4는 네, 합쳐졌으니까 일쪽으로 딸리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파인드도 최적화를 고민했던 것처럼 유니온 연산 이후에 깊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두 개의 하나의 집합이 하나에 속하게 되잖아요. 유니온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합쳤을 때 그 최대 트리의 깊이를 최소화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랭크를 도입하자는 건데, 랭크는 특정 노드 기준 최대 깊이입니다. 그럼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랭크가 더 큰 쪽으로 합쳐서 랭크 증가를 최소화하자. 이걸 랭크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텍스트가 다 랭크거든요. 음, 루트 노드, 현재 노드 기준 트리의 최대 높이. 노드 1의 경우에는 깊이가 3이죠. 그렇죠? 2, 1, 0. 최대 깊이가 3이죠. 그래서 랭크를 3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노드 3, 4, 5, 7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더 없죠. 그래서 랭크가 0인 거예요. 노드 2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는 랭크가 2겠죠. 깊이가 2니까. 네. 그러니까 랭크 개념을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가 높다는 거는 루트 노드가 랭크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어떤 특정 집합에서 루트 노드가 랭크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루트 노드의 랭크가 랭크 기반 알고리즘의 기준이 됩니다. 루트 노드의 랭크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합쳐야 되고요. 그 말은 이 깊이가 최대한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랭크를 기반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랭크를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쳐야 되냐 이거. 이거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음, 잠시만요. 두 개의 트리가 있어요. 하나는 A, B가 있으면은 하나는 A로 합친 거고요. 하나는 B로 합친 거예요. 어떤 게 더 깊어 보이세요? 1번, 2번. 그쵸? 2번이 더 깊죠. 1번은 A의 랭크가 2고 B의 랭크가 1이잖아요. 그래서 랭크가 더 높은 A에 B를 합친 거고요. B는 B에다가 A를 합친 거예요. 근데 랭크가 더 높은 쪽으로 합친 게 왜 깊이가 더 커지지 않았냐. 얘는 이미 랭크가 어느 정도, 아니, 이미 깊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넣어도 깊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 깊어진 거에 깊지 않은 거를 추가하면은 이미 깊은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커지지 않는 이상 더 깊어지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랭크가 더 높은 쪽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미 깊은 거에다가 안 깊은 걸 합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원리로 랭크 기반 알고리즘에서 랭크가 더 높은 쪽으로 합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각 노드의 최대값이 크지 않은 경우에 배열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좀 낚이시는 게 만약에 노드의 값이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배열로 하면 안 되겠죠. 10억짜리 배열을 잡을 수 없잖아요. 크기에. 그럼 배열로 하지 않고 언어드 맵으로 해야 되고요. 이 키로 그 노드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언어드 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카카오인가 어딘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걱정하지 말으셔야 될 건 대부분은 경로 압축이나 랭크 기반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구현하실 때 굳이 경로 압축 랭크 기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준비해 드렸어요. 배열로 구현한 유니온 앤 파인드 알고리즘. 이 베스트라는 거는 경로 압축 랭크 기반 포함. 베스트가 아닌 거는 경로 압축 랭크 기반 제거. 얘는 언어드 맵이 어레이가 아니라 언어드 맵을 통한 유니온 앤 파인드 구현.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있죠. 출력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면은 페런트 부모 노드 저장해야죠. 초기에 할 때는 맨 처음에는 각자 부모 부모 노드 현재 노드 같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의 값이랑 똑같이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이 집합이 지금 연결되지 않고 각각 따로 있는 상태겠죠. 네. find를 보면은 같을 때까지 찾죠. 부모 노드와 현재 노드가 같을 때까지 찾죠. 그다음 그냥 리턴 X 하죠. 경로 압축 과정이 없죠. 그냥 리턴 X 하죠. 그리고 유니온셋을 보시면은 find를 하죠. 각각의 X, Y에 find를 하고 같지 않으면은 그냥 넣어요. 그냥 이게 넣는 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값을 넣어도 되고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적은 값에다 넣어도 되고 그냥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니온을 구현하시면 되고 이거는 경로 압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죠. 경로 압축이 적용이 됐죠. 아까는 그냥 x는 하고 값만 받았잖아요. 근데 페런트 x는으로 바뀌었죠. 경로를 압축하는 과정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거쳐가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부모 노드의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네, 페런트 x를 받아요. 근데 생각보다 코드가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죠. 네. 그리고 랭크 기반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파인드를 하고 랭크를 비교하죠. 루트 x의 랭크와 루트 y의 랭크를 비교하죠. 루트의 랭크를 비교하죠. 그러면은 루트 x가 더 크면은 루트 y는 페런트 루트 y는 루트 x 하면은 더 높은 쪽에 붙이는 거죠. 그쵸? 더 낮은 거 집합의 부모가 더 높은 게 되는 거니까 더 높은 거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같으면은 아무 데나 합치면 되겠죠. 랭크 같으면은 A 합쳐도 되고 B 합쳐도 되고 그건 자기 맘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헷갈려 하시는 게 네, 원어드 맵으로 구해놓은 거. 엄청 큰 값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코드가 똑같지 않나요? 얘만 좀 바뀌었죠. 어너더 맵으로 쓴 거만 바뀌었죠. 근데 주의해야 하실 게, 이 맵으로 쓰면은 타임 리미트 할 수도 있어요. 맵으로 하면은 키값을 기준으로 삽입할 때마다 매번 정리를 하잖아요. 필요 없는 정렬이 일어나서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할 때는 정렬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만 이렇게 유지하면 되잖아요. 대표 원소 알고. 그럴 때 언어도 맵을 쓰셔야지 맵을 쓰시면은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보도 잘 쓰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정렬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도 맵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어도 맵 쓰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시험 잘 보고 싶다 이러면 알아야죠. 다른 코드는 다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아요. 보시면은 아 완전히 똑같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점은 이렇게 큰 값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벨로 하면 이거는 안 되겠죠. 메모리 자체가 안 잡히겠죠. 필요에 따라서 배열로도 하셔도 되고 언어도 맵으로도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집합 알고리즘 이거 언제 쓰냐 이거야. 뭔가 각 집합끼리 구분하고 합치고 이런 건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재미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있는데 흑백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GPT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알아서 색칠을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각 백체마다 색을 다르게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무랑 집이랑 차랑 구분을 해줘야겠죠. 다른 집합으로 구분을 해줘야 각 집합의 색을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객체로 분류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집합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겠죠. 네. 집합 A는 나무, 집합 B는 집, 집합 3는 개 아니죠? 고양이요. 고양이, 차. 이렇게 각 집합별로 이렇게 상호 배타적 집합으로 구분을 해줘야 거기에 맞는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이용하고, 어,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네트워크랑 다른 연결이 안 돼 있다. 혹은 연결이 돼 있다. 같은 네트워크 그룹에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때도 집합 알고리즘 쓸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알고리즘 쓸 수 있겠죠. 이건 문제에도 나와요. 여러분께 그냥 재미로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바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 사항을 확인해라. 그래서 보면은 노드의 최대값 주어지고 간선. 이런 식으로 간선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은 집합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집합인지 보려면 어떻게 해요? 대표 원소가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구성하고 0, 2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합이고 0, 3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합이다. 출력값 1, 0, 2는 연결되어 있고 0, 3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이고 보시면은 유니온 파인드 그대로 구현하시고요. 아까랑 똑같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할 때 파인드 해서 대표 원소가 같은지 확인하고 있죠. 네, 이게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걸 활용해서 커넥티드가
반환값이 true면은 1 아니면은 0 출력해주면 끝나는 거. 근데 이걸 집합 알고리즘을 모르면은 순차 탐색을 하겠죠. 순차 탐색을 하면은 시간 초과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배열 순차 탐색 문제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집합 알고리즘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집합의 연산 알아보고 파인드를 할 때 경로 압축, 유니온 할 때 랭크 기반 알아봤고요. 집합 알고리즘 언제 쓰는지, 그다음에 문제 예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꼭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유드린 모든 코드는 모두 GitHub에 있습니다. 모두 GitHub에 있고요.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단톡방에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